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한 전 세계에 걸친 가치주권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진짜 우리가 난세에 살고 있다라는 그 깜깜한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정신과 문화 영역에서 펼쳐지고 있는 살벌한 투쟁, 살벌한 저들의 도발,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저항,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진행하는 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나이는 많지 않죠. 아마 한 20대 초반쯤 됐을 겁니다. 리나섹스라고, 리나스엑스인데 리나섹스 이렇게 읽히겠죠. 빨리 읽으면. 컨트리 랩 싱어입니다. 이렇게 들으면 랩이고 저렇게 들으면 컨트리송 같은 그런 종류의 장르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리나섹스의 그 관련 회사 MSCH 스튜디오가 이 나이키 에어맥스 97 모델 666 켤레에 대해서 이거를 변형을 시켰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악마의 펜타그램, 이거 악마 모델이거든요. 그 별 속에 이렇게 그 염소, 뿔 달린 염소 집어넣은 거요. 그 다음에 인간 피를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렇게 해서 666 켤레를 만들어서 이게 악마 헌정판이다 이렇게 해서 팔았어요. 한 켤레에 120만 원, 666 켤레가 완판이 됐습니다. 한편 나이키는 이에 대해서 리나섹스 관련 회사 MSCH 스튜디오를 고소했습니다. 자기도 허락을 받지 않고 제품을 변형시켰다. 이게 이제 세계적 가수급인데요. 리나섹스. 이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조회수가 뭐 2억, 3억, 4억 이렇습니다. 세계적 가수급인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걸고 리나섹스 악마 헌정판 나이키 에어맥스 97 한정 666 켤레 한 켤레 120만 원. 이런 그 인간이요 상징과 이 정신을 가지고 이런 장난질을 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상징과 정신이야말로 인간의 능력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신성하기도 하고 경이로운 능력인데 이걸 가지고 이 악마 노름을 한다. 별로 안 좋죠. 저도 뭐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만은 그 케이블 TV에 나오는 것 중에 그 악마를 인간적으로 묘사하는 루시퍼라는 그 미드가 있었어요. 영든지 미든지 모르겠는데 배경은 미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미드가 되겠죠. 저는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안 좋죠. 네. 이게 안 좋은 징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악마적, 제가 악마의 사제들이라 그러는데 악마적 숨결이 어디서 느껴지냐. 예를 들어서 옥스퍼드 대학의 최근 조치에서도 느껴집니다. 옥스퍼드 대학이 최근에 악보 강좌를 철폐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그 명분은 제가 거의 직역한 겁니다. 서양의 악보를 가르치는 것은 식민주의에서 기원한 것이며 백인 우월주의를 부추기는 짓이다. 아니 그게 서양에서 나왔으면 어떻고 뭐 동양에서 나왔으면 어떻고 아프리카에서 나왔으면 어때요? 하나의 잘 발달된 체계를 갖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뭐 말하자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이 서양 악보, 서양의 음계가 아마 고전 그리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거라고요. 피타고라스 때까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그 현이나 이런 거에 수학적 길이, 비례랑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원리적으로 파악을 했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악기들이 나오고 이런 건데 서양이. 그 전통 자체를 그게 누구 거면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다 인류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인데. 좋으면 갖고 오고 훌륭하면 배우면 되지.
그 갖고 오는 재미, 훔쳐 배우는 재미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백인 우월주의고 식민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가. 재밌는 건 이러한 규정에 교수들이 앞장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교수들이 백인 전통 문화에 대한 비중을 낮출 것을 공공연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들의 발언이에요. 피아노 연주, 오케스트라 지휘를 가르치는 것은 학생들에게 고통을 초래하며 피아노나 오케스트라에 대한 전문성은 백인 유럽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교수들 말, 지금 음악 교육은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등 노예 시대 이래, 그러니까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를 노예 시대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란테이션에서 일부 노예를 썼지만 이게 다 이제 산업혁명 이후 사람들인데 산업혁명 시기 18세기 후반 이후로 노예를 빼낸다고 해서 경제가 하등 타격을 안 받아요. 노예를 빼내기 위해서 오히려 전쟁까지 치렀잖아요. 미국은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경제를 더 좋게 가져가려고. 영국은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미국의 남북전쟁이 나기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쯤에 영국 정부가 대영 제국의 모든 지역, 모든 식민지 다 포함해서 거기서 노예를 정부의 돈으로 사서 해방시켰습니다. 일단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를 어떻게 슬레이브 에이지, 노예 시대라고 부르냐고요, 이거를. 현대 문명이지. 거기에 노예제의 유죄가 남아있고 그때 노예제도를 가장 많이 사용한 데는 어디냐? 인구 대비하면 한국입니다. 동일민족에 대해서. 그 다음에 노예 약탈하고 납치하고 팔고 이거 제일 많이 비즈니스한 건 어디냐? 북아프리카 베르베르족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대개 이제 리비아 뭐에서 모로코 언저리 해안 지역 사람들. 아주 악명이 높았죠. 베르베르 해적.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약탈하고 그 노예로 잡아온 거를 어디다 팔아먹냐?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진짜로 오스만 투르크나 혹은 한국은 노예에 의존한 사회예요. 만약에 노예제를 규탄하려면 코리아를 규탄해야 돼요. 오스만 투르크하고. 서양을 규탄할 게 아니라고. 서양은 노예제에 의존을 안 했어요. 이미. 산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의존을 안 했다고요. 사실은. 자, 이러한 옥스퍼드의 개발질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도 당연히 나오죠.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옥스퍼드는 고전 음악은 인종주의적이며 서구 악보 체계는 편파적이다 라는 식의 깨져 좀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이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 영국 대학들이 좀 깊게 병들어 있고요. 이게 영국 말고 이제 아일랜드니 뭐 이런 데 가면 더 깊게 병들어 있습니다. 얼마나 깊게 병들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영국 요크 대학, 랭커스터 대학, 맨체스터 대학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립니다. 1월 달에 영국 요크 대학 페이지에 Three Wise Monkey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 참 코믹하게 이렇게 모아놓은 이 몽키 이 원숭이 세 마리의 이게 재미로 삼아서 그려서 그 대학 홈페이지에 걸려져 있었던 건데 이거를 삭제하면서 왜 삭제했냐? 인종주의적 사파다. 그래서 삭제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 욕을 할 때 원숭이 닮았다 뭐 이런데 서양 애들도 좀 그런 인상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삭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영국의 유수한 그 일본 문화 전문가들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예술품 같은 거 이렇게 박물관에서 이렇게 빌려서 가지고 와서 영국에서 이렇게 전시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하는 말이 쓰리 와이스 몽키즈가 왜 인종주의적인지 자기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 짓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아무 요구도 없는데. 2월 달에 영국 랭카스터 대학은 초소의 캔터베리 이야기. 이게 14세기 초에 정리된 겁니다. 초소는 주교였죠. 주교. 성직자인데 캔터베리 이야기는 구수한 음담패설이 섞여 들어있는 영국 민화입니다. 민화집입니다. 일종의.
민화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아마 일부는 채집하고 일부는 자기가 가필했거나 또 일부는 자기가 직접 써놓은 그런 이야기로 이어지죠. 민화집인데 이 캔터베리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현대 영어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한 작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중세 영어에서 그걸 올드 잉글리시라 그럽니다. 중세 영어에서 현대 영어로 넘어가는 과정. 그게 이제 캔터베리 이야기에서부터 셰익스피어까지 약 한 1300년경에서 1600년경까지 해서 한 300년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에요. 영문학에서 제일 먼저 읽는 작품입니다. 캔터베리 이야기가. 영문학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올드 잉글리시, 옛 잉글리시로 읽죠. 그럼 캔터베리 이야기를 이제 그 옛 잉글리시, 옛 영어로 다 읽을 줄, 고 언어로, 고 영어로 읽을 줄 알면 이제 셰익스피어가 읽히는 거예요. 혹은 거꾸로 할 수도 있죠. 셰익스피어 지금 그 쓰인 대로 그대로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한참 이렇게 발음해 보면서 흉내를 해봐야 돼요. 그래야 아 이게 그 소리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고 영어로 갈수록 이 독일어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 나오는 가장 좋은 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싱글 몰트 위스키, 글렌피디히. 글렌피디히가 그게 아마 사슴 호수라는 뜻일 거예요. 사슴의 호수인가 그래요. 피디히. 이게 거의 그 귀에 들릴 때 영어가요. 그 고영어로 가면 굉장히 그 독일어 같이 들려요. 굉장히 가까운 언어거든요. 진짜로 형제 언어예요. 참고로 우리말과 일본어는 형제어 아닙니다. 문법 같고 많은 단어가 같지만 기본적인 발음이 완전히 다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언어의 족보를 따질 때는 아버지, 엄마 뭐 이런 그 아주 그 기초적인 단어 한 300~400개를 가지고 따집니다. 많이 따져봐요. 영어, 독일어는 그 기본적인 단어가 같아요. 예를 들어서 father, father, mother, mother. 다 이게 그 기본 단어로 가면 굉장히 비슷해요. one, ein. 뭐 그렇잖아요. three, dry. 뭐 이렇게 숫자도 굉장히 비슷하고요. four, fear. five, fifth. 굉장히 비슷하다고요. 저기 그 영어하고 독일어는. 거의 그래서 영어 좀 하는 사람은 영어를 쉽게 하는 사람은 독일어 굉장히 빨리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에서 Would you make me a cup of coffee? 그러면은 저기 커피 한 잔 만들어 주실래요? 이 소리인데 machen Sie mir eine Tasse Kaffee 똑같거든요. make가 machen이고 Sie, you고 mir, me, eine Tasse Kaffee, a cup of coffee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어를 많이 이제 익숙한 사람은 독일 환경에 가서 조금 살으면은 그냥 말이 들리기 시작해요. 일본어랑 한국 사람들이랑 일본어도 문법이 같고 어휘가 같으니까 말 족보는 완전히 다른데도 한국 사람이 일본 가서 한 6개월 있다 보면 말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러잖아요. 영어랑 독일어는 한국어, 일본어 사이 관계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가깝습니다. 베어울프도 베어불프 아니에요. 베어불프. 뭐 읽기를 우리가 베어울프라고 읽죠. 이거는 뭐냐면 중세 때 이게 한 11세기경에 정리된 그러니까 고 영어의 핵심적 그겁니다. 그러면 영어의 뿌리에 관한 그 고전인데 둘 다 이거에 대한 영어 문학 강좌를 철폐를 제안하고 있어요. 랭카스터 대학이. 대신에 젠더, 다양성, 인종, 타문화 이런 걸 가르치는 강좌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학교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교수들 입에서. 최근 영국 맨체스터 대학 매뉴얼에서는요. 아빠, 엄마, 아버지, 어머니 같은 성별 구분이 있는 명사 대신에 포괄적 명사를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얘들 이제 inclusive word라는 용어를 써요. 포괄적, inclusive 그러니까 포함적, 안아들이는. 아빠, 엄마 하면 둘 구별한다 이거 성별로. 그러지 말아요, 그지? 아니 내가 엄마 부르던 그 존재가 어느 날 성전환 수술 받아서 남자가 되면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거예요. 얘들 논리가 그거예요.
내가 아빠 부르던 존재가 갑자기 계시를 받아서 나이 50에 내가 이제부터 여자가 되겠노라 해갖고 성전환조선을 받아버렸어. 그러면 엄마가 이제 여자가 됐어. 그럼 내가 뭐라 불러야 되냐 이거야. 페어런트라고 해라 이거지. one parent, another parent. 웃기는 거죠. 커플 페어런트, 페어런트. 그렇게 부르라는 거죠. 이 지경이 나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영미가 덜한데도 이 지경이 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백신에 대한 투쟁도 지금 굉장히 살벌해질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 확인증 거부 운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백신 접종은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백신 접종 확인증을 발급받거나 지참하는 것 역시 개인의 자유예요. 근데 너 백신 접종 확인증이 없으면 뭐뭐 하지 마. 이거는 아니다 이거지. 검사하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검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는 건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확인증을 들고 있지 않으면은 뭐부터 아예 박탈해버리는 것. 원천부터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참고로 저는 백신 맞고자 하고요. 괜찮은 백신이면 특히 파이자, 모데나 같은 거. 아스트라제네카라도 뭐 울며 겨자락 먹기라도 맞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거기서 무슨 확인증 떼어준다 그러면 저한테 초이스가 있다면 저는 혹시 모르니까 확인증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백모의 개인적 선택이고 백신을 맞거나 말거나 확인증을 받거나 말거나 그건 본인의 선택으로 남겨둬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강제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백신 접종 확인증을 가진 자만 입국한다. 이것도 웃기는 짓이 되는 게요. 다행히 대한민국은 저걸 못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걸 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번에 국민들 입에서 뭐가 툭 튀어나오냐면 야, 중국제 시노팜 맞은 것도 백신 접종 확인으로 들어갈 거냐? 러시아제 허접한 거 맞은 것도 백신 접종 확인으로 들어갈 거냐? 야, 시노팜 봐봐. 2번 놓고도 면역 안 생겨서 이제 3번 놔야 된다고 말 바꾼 지가 3월 달에 말 바꾸기 시작하고 있어. 시노팜 지금 그 사건 터졌거든요. 2번을 놨는데 면역이 안 생겨. 3번 놔야 된다고 지금 얘기 나오고 있어요. 시노팜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는 백신 접종 확인증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이게 문재인 586 정부나 이제 조중동이 전부 중국을 이렇게 하늘같이 떠받드는 자들이니까 시노팜 백신도 확인증을 유효한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럴 거고 국민들은 반발이 일어나고 굉장히 심해져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아예 확인증 안 하겠다로 나갈 거예요 한국은 차라리. 지금 뉴욕은 4월 2일부터 백신 접종 확인증으로 해서 그걸 패스포트에 머스트로 쓰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백신 접종 받지 못한 사람은 미국에 못 들어가요. 이게 다른 보완적 조치가 안 나오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불법 월경자는 미국으로 들어가고 저기 텍사스나 뭐 이런 데서 불법 월경하는 사람은 미국 들어가고 미국 시민인데 지금 백신 아직 놓지 않는 나라에서 살다가 미국에 있다 이제 살다가 뉴욕으로 귀국하는 사람은 미국에 못 들어간다 이 소리 나와요 이거. 그래서 백신에 관한 투쟁은 제일 첫 번째 원칙이 이건 개인 자유다. 맞는 것도 개인 자유고 확인증 들고 다니는 것도 개인 자유다. 그다음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제도가 공정해야 된다. 제도 잘못 만들어서 미국 시민인데 백신 안 놓는 나라, 뭐 아직 늦는 나라에서 한국 같은 나라에서 살다가 뉴욕 공항에 내리면 미국에 못 들어가고 코로나 걸린 상태에서 텍사스 국경 장벽 불법 월경해 버리면은 미국에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제도죠. 말이 안 되는 제도 아니에요. 제도 자체가. 제도의 합리성,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고요, 여기에. 똑같은 거죠. 집회하면은 잡아가고 야외에서 콩나무 시루처럼 만원 버스하고 지하철은 매일 이동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염에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다라는 얘기는 전부 샷다 마우스하고 조용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제도예요. 이게 제도의 합리성과 공정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투쟁하는 거죠. 미국 이제 그런 투쟁이 요새 많습니다. 또 트랜스젠더를 둘러싼 투쟁 이거 살벌해요. 지금 테네시가
트랜스녀라 그러면 제가 이제 만든 말인데 남자인데 여자로 트랜스젠더를 한 사람이에요. 트랜스녀의 여성 경기 참가 금지 법안을 테네시가 어저께 통과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사우스 다코다는 트랜스녀 여성 경기 참가 금지 법안이 무산됐습니다. 상하원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이후에 주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동일 효과를 가지고 왔고요. 주지사가 이거 다시 논의해 주세요라고 주의회에 던진 상태입니다. 알라바마는요. 미성년자에게 트랜스젠더 시술을 위한 약물, 이제 예를 들어서 남자애가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다.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래가지고 의사랑 상의해서 이제 14살짜리가 예를 들면 여성 호르몬을 막 맞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여성화되면 제일 첫 번째 증상이 여자처럼 머리가 길어진대요. 긴 머리에서 윤이 반짝반짝 나게 된대요. 그 호르몬 하면은 가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가 여성화되고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증상인데 남자가 여자로 트랜스를 할 때 이 호르몬 같은 이런 약물 투여를 미성년자는 금지시키고 이거 하게 되면 중범죄로 감옥 2년, 3년, 5년 살리겠다 이렇고 이 법을 지금 알라바마가 통과시켰는데 이게 미국에서 20번째 주입니다. 이런 법안 통과시킨 게. 이건 의미가 뭐냐면은 미성년자에겐 자신의 성을 전환할 권리가 없고 미성년자의 부모에게도 아이의 성을 전환시킬 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 판단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자연에 의해서 출생 때의 성별을 자기의 그 무슨 사춘기 때 순간적인 뭐 어떤 그런 좀 그 판단 혹은 변덕에 의해서 혹은 할 수 없다. 좀 물론 이제 사춘기 때 이 트랜스젠더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 그래요. 트랜스젠더 과정이. 그리고 이제 퓨버시라 그러죠. 사춘기가 끝나고 나서 저거를 하게 되면 이제 좀 힘들다 그래요. 힘들어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부담이 몸에 대한 부담이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아직 미성년자가 어떻게 내성을 바꾼다 이거를 결정할 권리가 없고 친권자도 그 권리 없다 이거죠. 그건 자연에 의해서 부여된 상태다 이거예요. 연방고법이 이번에 연방고법이란 단어는 없고요. 서킷이자 그죠. 서킷 코트 제6순회법원 이게 왜 그러냐면 연방지법 디스트릭트 코트는 굉장히 각 주별로 많은데 서킷 코트는 전에 우리 한번 세네트 탈출에서 말씀드렸죠. 여러 개 주를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순회라 그래요. 여러 개 주를 돌아가면서 한다라 그래서 연방고법이 이제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 쇼니 캠퍼스에서 어떤 25년쯤 된 교수니까 나이 지긋한 교수죠. 그 자기 제자한테 sir라고 불렀다가 이제 교수가 이제 징계를 먹을 상황에 몰린 사건이 있어요. 그게 연방고법까지 올라왔는데 그 교수 죄 없다. 이 사건 보면은 미국도 굉장히 깊게 망가져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18년 사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하이오 주립대학 쇼니 캠퍼스에서 벌어진 사건이고 이제 그 학생 이름 보고 대충 아니까 이름 부르면서 sir라고 불렀단 말이죠. 처음엔 좀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걔가 걔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트랜스인지 모르고 sir라고 부른 거예요. 이제 아시다시피 영어에서 이제 좀 낯선 상대방을 볼 때 sir라고 부를 수 있죠. 남자는 또 여자는 ma'am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sir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사자가 이제 발작을 하고 행패를 한 모양이에요. 이 교수한테. 그러니까 이제 대학 당국은 이제 골 아프니까 교수한테 야, 그 애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 뭐 애가 뭐 미스라고 불러든 미즈라고 불러든 뭐 she라고 불러든 그녀라고 불러든 애가 원하는 명칭 그 프로나운 대명사대로 불러주라. 그렇게 이제 대학 당국 교수한테 압력을 넣었어요. 근데 이제 교수는 이제 이건 자기는 실수라고 말하는데 미스터라고 부른 다음에 it was my mistake. 난 실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정을 해준 적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 당사자인 그 애가 굉장히 날뛴 모양이에요. 그 제자가. 그래서 대학 당국이 이제 압력을 많이 주니까 이제 교수가 그 교재로 나눠주는 복사물이 있잖아요. 그 실라부스라 그러는데 그 교재에 이제 이 사정을 자기가 받겠다. 내가 쟤를 여자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she라고 부르고 미스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내가 불러주긴 하지만 나는
신앙적인 이유 등으로 미스터 서라고 부르고 싶은 강력한 그 강박을 느끼고 있다. 동기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한 줄 받겠다라 그랬어요. 그걸 디스클레이머라 그러거든요. 받겠다고 그러니까 대학 당국이 너 그거 박는 거 잘못된 거야. 너 그것도 하지 마. 그래가지고 대학 당국이랑 이제 제재를 받냐 안 받냐 해서 이 교수가 대판 충돌을 한 모양이에요. 이번에 이제 연방 고법 결정문은 아주 멋있습니다. 대학은 thought police, 사상 경찰이 아니다. 교수, 학생, 교직원의 언행에 대해 discipline, 군기를 잡는 것은 법 정신과 어긋난다. It is not law. 법적 근거가 없다 이거죠. 이 대학 특히 이제 공공대학인데 이게 그러니까 어떤 가치 체계를 표방한 미리 우리 대학은 이러이러한 가치 체계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라는 사립대학이면 상관이 없는데 공공대학의 마지막 근거는 법 아니냐 이거지. 법에 없는 거를 대학이 스스로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징계권을 휘두르고 사상을 제어하고 이거는 아니다. 이거 굉장히 큰 의미가 집니다. 앞으로 다른 주에서도 이게 연방고법 판단이니까 다른 주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연방법원에 달려가면 이길 수 있다. 이 판례가 지켜지면 이제 이런 큰 판례가 이번에 나왔어요. 어저께인가 나왔습니다. 이거. 자, 이 와중에 이제 바이든은 국경 해체하고 이민 관리 해체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런데 여론이 급전직하로 급냉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고브라고, 유고브는 이제 이 리버럴 성향의 그러니까 깨좌좀 여론조사 기관이죠. 유고브의 조사인데 현재 국경 위기가 누구 책임이냐라고 물었을 때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당파성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부동층이죠. 부동층의 69%가 바이든 책임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바이든한테 전적 아주 심각한 책임이 있다. 상당한 책임이 있다. 약간의 책임이 있다. 이거 다 합치면 69% 나옵니다. 바이든을 찍은 사람 중엔 35%만 바이든에겐 책임 없다가 나와요. 54%는 바이든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상당한 책임이 있다. 약간의 책임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체로 털어서 보면 전체 66%가 바이든 책임이에요. 이 수준은 다른 지금 여론조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한 70% 정도가 바이든 책임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론이 급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드러나냐면 라스무센이 국경관리가 중요한 거냐라고 물었을 때 65%가 굉장히 중요하다. 바이탈하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민정책 문제 전문가 랍 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